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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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저 좌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랜드로버의 디펜더 110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오늘의 차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로버의 디펜더라고 했는데요.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90이냐 아니면 110이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90과 110 엔진 사양은 6기통 모델로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90은 투도어 그리고 110은 포도어, 그래서 싱글족들에게는 90 패밀리카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110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110 같은 경우에도 뭐 디젤 모델이 있고 가솔린 모델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D250SE라고 해서 디젤 모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엔트리 등급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엔트리 등급이라고 해서 많이들 무시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차량 가격만 따지더라도 무려 1억 760만 원을 소화를 하고 있을 만큼 상당히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4년식입니다. 물론 이제 24년식은 다 끝났고 25년식으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페이스리프트라든지 아니면 풀체인지가 아니라 단순 연식 변경이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 한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데, 25년식으로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랜드로버의 디펜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명성에 비해서 퍼포먼스 있거나 뭐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부 같은 경우에도 꽤나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투박스러울 것 같은 이미지 대신에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뭐 옵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칭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면부 보통 그릴이 큼직하게 내연기관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가겠지만, 희한하게도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투박스러움이 강조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모두 다 포옹할 수 있을 만큼 디펜더가 상당히 멋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원형은 아니고요. 살짝 3분의 1 정도가 위로 깎여 있는 원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독특한 라인업 보여주고 있고요. 자, 게다가 본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굵직한 캐릭터 라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 사이드 쪽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지금 소재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혀있지 않고 차라리 엔진에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뚫려 있었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살짝 묻어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본넷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펜더라는 레터링, 간혹 가다가 랜드로버가 아닌 차량들도 이런 식으로 튜닝을 많이들 하는데, 이거의 원조는 바로 랜드로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박스카스러운 모습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얼핏 봐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타이어 자체가 굉장히 광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오프로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된 차량이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과연 측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딱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사이즈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SUV에 속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장 길이가 무려 5018mm, 그리고 전고 1967, 휠베이스는 3022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덩치를 자랑을 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D250SE가 아무래도 디젤 모델에 있어서는 기본형 엔트리입니다. 그래서 휠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5스포크 디자인의 무광의 20인치 휠이 들어갔는데, 저는 솔직히 이 디펜더가 살이 많은 휠보다는 이렇게 단촐한 휠이 오히려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은 가솔린, 그리고 디젤은 옛날과는 다르게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프로드 전용으로 나오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높은 게 조금 탁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무려 250마력과 58토크라는 힘을 자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순간적인 힘을 생각을 해본다면 가솔린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엔진이 아무래도 6기통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고, 연비 또한 당연히 가솔린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경제성에 있어서도 분명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스텝, 원래 기본 장착은 아니고요, 한 30-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순정의 사이드 스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고정식의 사이드 스텝은 뭐 사설 업체에서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조금 더 아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전동식의 사이드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정품이나 혹은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아무래도 AS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컬러 같은 경우에는 판게아 그린이라는 컬러인데,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달리 이렇게 검정색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컴포트 액세스가 있습니다. 물론 1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2열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차량 가격이 1억이 조금 넘다 보니까 1, 2열 모두 컴포트 액세스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컴포트 액세스가 버튼식이라는 것 참고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터치 타입으로 만들 수는 있었겠지만, 이 오프로드 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터치 타입보다는 아무래도 버튼식이 조금 더 잘 어울려서 일부러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면부를 보시면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처음 산타페, 즉 지금의 5세대가 나왔었을 당시에도 K 디펜더, K 랜드로버 이런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매우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랜드로버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통의 SUV 외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역자, 박스카스러운 이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후면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인데요.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G바겐이 생각납니다. G바겐, 독일에서 나오는 차량이 G바겐이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랭글러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레터나가 있으며 영국에서는 바로 디펜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페어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거북이 등껍질 마냥 노출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보면은 G바겐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자랑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이드 스텝과 마찬가지로 이 차량에는 옵션으로 통해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았었으면은 그냥 타이어가 노출이 되었었겠지만, 이 액세서리를 통해서 타이어를 커버를 통해 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고, 그리고 라이트가 조금은 특이합니다. 다른 차량들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네모난 모양이 각각 이렇게 4개가 떨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만났던 자동차들 중에서는 그 어떠한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소화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 특이점 가지고 있으며,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사용이 조금 많다는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배기 팁이 더블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한 발씩을 넣어주되 듀얼로 했었으면은 조금 더 멋스럽고 깔끔한 하부를 자랑을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관형이긴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뒷유리의 와이퍼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면 와이퍼가 굳이 필요는 없겠지만, 외관 형태는 와이퍼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문을 여실 때에는 안쪽에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전동은 아닙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마저도 사랑스러운 디펜더이고요. 트렁크 공간이 사실 뭐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G바겐도 그렇고 디펜더도 그렇고 생각보다 트렁크 용량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전장 길이가 5m가 넘어가고 휠베이스가 3m가 넘어가는 대형의 SUV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렁크 공간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로 공간이 잘 빠져있긴 하지만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다는 점 참고해봐 주시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의외로 나름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고무 가림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거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이렇게 옷걸이나 백 같은 거 혹은 장바구니를 걸 수 있는 고리 있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220V가 있는데, 열어보면은 나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0V가 아니라 무려 230V에 180W가 이제 제공이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짐이 많아서 조금 보여드리긴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섹션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사실상 깊이도 그렇게 깊지가 않기 때문에 짐을 추가적으로 수납하기에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끝으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렬로 탑승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문을 열게 되면은 보이시는 시트, 베이지처럼 보이는 듯 하지만 조금 어둡죠. 정식 명칭 아콘 시트라는 컬러입니다. 사실상 랜드로버는 아콘 시트가 거의 진리가 될 정도로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해봐 주시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른 차량들과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버튼들이 존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4개의 창문 모두 다 파워 윈도우를 가지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그리고 레버, 문 손잡이는 요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시고 문을 열 수 있는 버튼, 닫을 수 있는 버튼은 이쪽에 있으며,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메리디안 스피커가 장착이 되었다는 점 참고를 끝으로 탑승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내로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핸들마저도 굉장히 투박스러운 것 같지만 확실히 랜드로버 디펜더와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좌측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를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핸들 열선 가지고 있네요. 자, 사실 이 차량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4년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년식이랑 어떤 게 크게 바뀌는지는 촬영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상컨대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져서 확대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 판넬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LG라는 기업의 부품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국뽕이 뭔가 차오르는 느낌 가지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뭐 공조기도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다른 기타적인 것들도 다룰 수 있는데요. 일단은 공조기 온도를 레버를 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 레버를 터치를 하신 다음에 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열선이라든지 아니면은 통풍 시트가 이제 발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트렁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이 차량은 에어서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에어서스 전고를 높이냐 아니면 전고를 낮추냐 이런 버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 모드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바꿀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름 굉장히 잘 자리 잡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단순하게 오프로드용으로 나왔다라고 생각도 되겠지만 수납 공간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은 사이즈의 수납력 자랑을 하는데 이 옆쪽으로도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을 자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타입 젠더가 하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뒤쪽으로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분명히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컵홀더도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시원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깊이가 굉장히 잘 빠져 있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냉장고의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온 기능은 없지만 냉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사실 미지근한 음료를 겨울철에 먹는 것보다 여름에 먹는 게 더 짜증나잖아요. 하지만 이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쭉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엄청 뛰어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투박스러운 외형에 비해서 실내는 상당히 안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깔끔하게, 그리고 수납 공간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끝으로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인데요. 확실히 3m가 넘는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어떠한 분들이 타시더라도 레그룸 뿐만이 아니라 헤드룸도 박스카 때문에 당연히 맞닿지 않을 것 같고요. 가운데 방지턱도 따로 없기 때문에 가운데 앉으신 분들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썬블라인드가 이런 식으로 따로 장착이 되진 않는다는 점, 그리고 차량값이 1억이 조금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공조기 범위가 투존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은 조금 아쉽고, 열선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장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식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외적으로도 디펜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렁크 부분에서 보면은 약간 사선 방향의 위쪽으로 창문이 있는데, 물론 열 수 있거나 닫을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로리 창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차박을 하신다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운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끝내볼게요. 자, 지금까지 랜드로버의 디펜더 110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비싸긴 합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릴 수도 있고, 랜드로버라는 브랜드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구매가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 하지만 디펜더만큼은 장 팀장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좋은 차, 그리고 장고장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매에 있어서 당연히 저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빠른 출고 그리고 저렴한 견적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